네, 장윤선의 최강 시사입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름도 붙여주시고 네. 한 달인데 한 달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 방송이라는 게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가요? 예.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좀 아침을 좀 같이 좀 열어주십시오. 아니 사실은 김종대 의원께서 너무 전문가로서 잘 하셨는데 제가 감히 그분의 하여간 한 달이니까 한 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자,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당연하다고 제가 군사법원에도 있었고 그래서 군판사 하셨잖아요. 군판사를 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항명, 상감 명예훼손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제 현장 제가 이른 아침 요 시간대에 제가 그 군사법원 앞에 도착해서 문 연 커피숍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모든 기자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자들 또 영상 촬영원 특히 경남 MBC에서 촬영을 많이 오셨어요. 멀리서 왔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뭐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온몸을 녹이며 카페에 있었는데요. 다들 이 재판은 당연히 무죄다. 그리고 뭐 변호사님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얘기했다가 망신 나갈 것 같고. 근데 이 사건 어쨌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랬다고 뭐 항명을 했다, 말을 안 들었다, 그 KBS 사사건건 나가서 인터뷰한 걸 가지고 장관 명예훼손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얽어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VIP 경로설로 촉발된 이 사건이 진짜 대통령이 화가 났다고 그랬을까? 정말 화를 냈을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거야? 의혹은 있었지만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금 상황을 보면 했어. 아, 당연히 했겠구나. 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했어. 하고도 남아. 더 했겠지. 그렇습니다. 더 했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을 복귀해 보면 7월 19일 그 채수군 그때는 일병이었죠. 뭡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색을 하다가 순직을 했는데 당시에 병사들을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혀서 애들을 거기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의문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군대 보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 아들도 저렇게 뭐 아무런 장비도 없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채수군 해병 같은 경우에는 물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친구들을 그냥 명령에 그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뭐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뭐 해병대가 잘 보이게 뭐 빨간 티를 입어라, 뭐 장화를 신어라 이런 등등의 조치들이 있어서 사실 이 사건은 어제 무죄가 났지만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단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하, 이제 시작인데 일단은 어제 박정훈 대령 얘기도 좀 기자한테 소감도 받고요. 많은 또 지지자들도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었어요? 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결심 공판 때도 그 법정, 그 대법정이더라고요. 대법정. 뭐 군사법원이지만 대법정이 있습니다. 그 100명?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이에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복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 통로. 통로까지도 전부 그 땅바닥에 앉거나 서거나 해서 시문 선생의 상록수처럼 정말 나무 가지가지마다 사람들이 매달린 것처럼 전부 그 자리를 채우고 채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대기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 대기실도 마련해 주셨어요. 군사법원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장소가 마련돼서 또 거기에 대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병대원들 또 퇴직한 해병대 전우애들 엄청나게 많이 오셨고 또 그 성직자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사법원 그러니까 법정에 원래 일반 법정의 경우에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뭐 숨소리도 조용히 해야 되고 뭐 조금만 움직이면은 경위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시라고 막 이렇게 정숙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법정에서 뭐 구호도 외치고 박정훈은 무죄다 와 뭐 이런 이제 그것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판사님 어쨌든 재판부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용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헌병 지금 군사 경찰이 와서 군사법정을 개정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법정이 아직 아니거든요. 조금 민간 법정은 계속 상시적으로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정숙하고 이렇게 하는데 군사법정은 이제
군인이 와가지고 개정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막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그렇게 생각했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그 판사가 네.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이유, 마지막에 선고합니다라고 하는데 다들 어떻게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데 무죄. 피고인은 무죄. 예. 그러니까 갑자기 와 하는 탄성이 나고 왼쪽에 이제 해병대 전우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필승인지 충성인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예, 필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아직 안 끝났다 선고 일단 좀 앉으시라. 그래서 또 막 폭소가 터지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같이 끌어안는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어머니께서 이제 뭐 만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막 갔었는데 그 결심 공판 때도 맨 앞줄 그리고 어제도 맨 앞줄에서 염주알 계속 굴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법당에서 대기하시고 또 이제 법정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와라 끌어안고 아드님 끌어안고 이제 펑펑 우셨는데 어제 박정훈 대령이 많은 분들하고 포옹을 하셨어요. 정치인들하고도 그동안에 얼마나 그 긴 세월이고 본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법대로 했는데 법대로 딱 했어요. 네. 그런데 평생 이제 군사경찰 했고 법에 따라서 집행했을 뿐인데 그랬다고 항명죄라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받았을 심리적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네. 어제 이제 김종대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국가 폭력이다. 국가가 멀쩡한 한 군인이 자신이 법에 규정된 대로 원칙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권력의 편, 대통령의 편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항명이다. 당신은 유죄야. 그리고 더 저는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일들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2020 벌써 23년이네요. 2023년 25년이죠. 2023년 9월 1일입니다. 그날도 이제 군사법원 앞에서 제가 박 대령을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그 성당, 군종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 항상 그 성당에서 그 법원, 재판 가기 전에 검찰단 법원 앞에 맞아요. 예. 가는데 거기에서 그 다들 구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권력의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렇죠. 살아있던 때라서 100% 구속이다 했는데 어쨌든 그날도 저벅저벅 걸어 나오셨어요. 영장이 저기 돼서 기각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상황도 종합을 해보면 지난 1년 6개월 정말 그렇습니다. 힘들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내란하고도 사실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말씀했던 부분 앞으로 임성근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특히 VIP 경로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아직 판결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판결에 당연히 다룰 필요가 없죠. 이 대상이 아니니까.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란 특검이 갑자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그 정세가 확 변경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러면 최혜병 특검이었던 맞습니다. 겁니다.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른바 이 쌍특검이 지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입법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28007070 누가 전화한 거냐. 여자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누가 전화를 한 거냐.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질문을 했잖아요. 여자라면 질문하니까 답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답을 못해. 지금은 뭐 저기 대통령 담화 통해서 아내한테 주기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분 목소리를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028007070 그분 목소리 이거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성근 사단장 너무 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고도 김동혁 검찰단장을 포함해서 이 사건 과정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던 군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 도주론, 런종섭, 포주론. 제가 그날도 이제 인천공항에서 5시간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반대편에 있었던 역적들. 맞습니다. 이 역적의 무리들을 다 소탕해야 이 정상국가로 국가적 폭력을 만드는 데 동조했거나 그렇습니다. 지휘했던 사람들. 네. 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12.3 내란 당시에 전부 그 내란 수괴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만 네. 있었지 박정훈 대령처럼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명만 있었어도 막을 수도 있었어요. 예,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사령관이 엄청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사령관. 별이 3개입니다. 장군. 예. 예? 별이 3개. 그런 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내란 수괴에 그냥 충성해서 자기 이권만 누리겠다. 이 사람들 근데 다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순간.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이 아니었다. 결국 군 또한 윤석열에 의해서 사병화된 거다. 사령관들도 전부 자기 개인 사병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군이 엉망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으려면 그 출발선에 박 대령과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어제 박 대령 그 얘기 하셨어요. 그 기자들한테 어떤 말씀하시겠냐라고 했을 때 수근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최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네. 없도록 하겠다. 지금도 울컥한데 네. 저런 군인이 참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번에 내란을 막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없었어요.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어요. 이 박정훈 대령 사건 결심 공판은 벌써 예전이고 맞아요. 1월 9일로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그때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과정에 이런 내란이나 계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아무도 못해요. 예상을 못했고 또 하필이면 윤석열 체포하는 직전에 네. 이 1차 체포를 실패하고 2차 체포를 앞둔 상황에서 그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군판사께서 네. 역사를 새로 쓰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계엄 내란이 계속 지금도 물론 진행 중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무죄를 했다면 그 판사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하고 동급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체포해라. 체포 대상이 되고 삐원벙커로 끌고 네. 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케이블 타이로 묶어라. 군인이죠. 예, 군인이지만 네, 이제 그렇게 했을 거다. 제가 잘 아는 이제 후배요? 후배 그렇군요. 판사님이신데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예. 훌륭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특별한 흠결이 네. 없는 가운데 왜 느닷없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첫 번째 박정훈 대령 공판 사건에서 네. 재판부를 흔들기 위한 조처다. 그래서 네. 군판사 인사를 통해서 재판부를 교체한 다음에 유죄를 때리려고 하는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담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증인 신문이 훨씬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속전속결로 지금 1심 재판부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비상계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이 비상계엄 민주당도 헛발질한다 이런 네. 비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실은 다 많은 안 쪽에서 믿었습니다. 다 믿지 않고 비판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김용현이 온다는 것은 중의적으로 봐야 한다. 첫 번째 박정훈 대령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상식적 범죄에는 네. 좀 몰상식한 범죄에서는 계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12월 3일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경로를 기반해서 또 그 와중에 그것 때문에 교체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예상이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판결 선고는 된 건데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요즘 잠 못 이루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많이 보셨는지 몰라도 자다 일어나서 계속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한 시간 단위로 계속 깨가지고 새벽에 휴대폰. 가서 잡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 와중에 인권위가 윤석열 탄핵 심판 또 형사재판 피해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안창호 네. 위원장을
정말 그 내부에서도 원래 이제 임명 과정 절차에서도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빈축을 사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결정적 장면이 이번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러니까요. 인권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위원회 활동을 가져가야 되는데 국민들을 기본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란 수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러다가 저는 엠네스티까지 갈 것 같아요. 자기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본권을 지켜다오 이런 주장을 하고 진짜 지금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을 그 변호인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아마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윤이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안창호라는 정말 기괴한 인물을 인권위원장에 앉혀놓고 실제로 필요한 뭐 노동자, 농민 그리고 그밖에 이제 소수자나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내란 수계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전제 조건이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개개인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얘기하지 공권력의 최고의 최상위에 있는 특히 대통령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란 우리가 다 봤습니다. 네. 계엄을 하고 내란을 하고 총뿌리를 거나들 그걸 무슨 인권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당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계엄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죠.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장갑차를 국민들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혹여라도 누가 엉뚱한 판단해서 발포를 했더라면 그러면 참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간과를 하고 아니 내란 수계에 대해서 기본권 보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윤석열 인권위원회입니까? 말이 아니 됩니까? 기본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아직까지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무슨 정치적 게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뭔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다 봤잖아요. 못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봤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전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인정 안 하는데 뭘 그런 대화를 하고 그것을 자꾸 말을 들어줍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기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내란을 내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발상이고 어제 그 변호인단에서 드디어 석동현 변호사가 내전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계엄했다 치고 어제 정말 기괴한 말들이 나왔는데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계엄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을 함께 쓸 수가 이거는 뭡니까? 양립 불가의 개념입니다. 평화와 계엄을 어떻게 함께 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상이고 평화롭지 않은 게 비상이고 그렇습니다. 계엄한다는 건데 어떻게 그걸 같이 씁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평화 이 좋은 단어를 말도 안 되는 그 비상계엄에 갖다 붙여가지고 언어도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기 위해서는 좀 아쉽지만 빨리 우두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1차 때 실패하고 공수처가 함으로 조금 이렇게 늦어지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데 자 2차 체포. 네. 시한은 아직 뭐 설날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언제 지금 체포가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정말 며느리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 네, 라는 얘기가 도는데 이게 지금 기자들 취재해 보면, 그러니까 썰. 네. 그러니까 이게 썰.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제 추정에 의한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상황 논리에 비춰보면 이맘때쯤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작전 개시하지 않을까. 근데 언론은 계속 임박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임박했다, 내일도 임박했다. 10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일이다 10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종합되냐면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3차 소환이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처 수뇌부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작전 개시를 한다. 왜냐하면 수뇌부가 살아있으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제 제가 그 전직 경호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고 그게 의리다.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가스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 행동, 독단 행동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수뇌부가 이제 수방사도 특전사도 다 수뇌부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흔들리는 것처럼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장관들 나가니까 또 이제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일단 수뇌부를 걷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한 작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서 10일은 지난다. 그런데 내일은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회가 많을 때는 또 불가하다. 그래서 일요일은 하루 쉬고 월요일 얘기도 나오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공수처보다는 경찰이 중심이 돼서 작전을 하게 될 텐데 경찰이 사실은 노조를 공격하거나 작전을 할 때 많이 봤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잘 하더라. 이게 그때는 좀 이상한 쌍용차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용산 참사 김석기 의원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방식대로 하면 새벽 2시나 3시 무렵에 아무도 모를 때 사람들 다 뭐 깨어있고 집회하고 대낮에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새벽 2, 3시 정도에 작전을 개시해서 자고 일어나면 어머 잡혔네. 이렇게 작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데 일요일 새벽, 월요일 새벽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새벽 설도 나돌고 있는데 지금 일몰 이후에도 또 일출 전에도 영장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받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어제 공수처장 얘기도 좀 그렇고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현행범 체포하겠다. 맞아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그 얘기도 했었고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한다는 걸 봤을 때는 곧 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없죠. 명절 앞두고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 전에는 모든 일이 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물론 이제 체포가 임박하니까 윤 측에서 발언이 점점 더 격앙돼지고 더 극단적이고 그리고 또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굉장히 상당히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전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이번 주에서 내주 초 사이에는 집행하지 않겠냐라는 게 정말 유력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더 다뤄볼게요. 어제 국회에 백골단이 등장했습니다. 백골단은 우리 뭐 예전에 민주화 운동 아니면 했던 분들 혹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백골단 하면 덜덜 떨었거든요. 저는 백골단을 알아요. 카이바 쓰고 이렇게 막 하던 저희 사람들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백골단이 학교에 올라와가지고 쇠파이프 찍찍 끌고 다니면서 도서관 지금 그 국회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깨듯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백골단이 저희는 그때 학원 침탈, 백골단 학원 침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백골단이 쇠파이프로 그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학생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갔는지 몰라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채를 잡아가고 왜 이렇게 운동화를 벗겨.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나면 백골단들이 쌓아놓은 무슨 작은 무덤처럼 운동화 무덤이 있었어요. 교문 앞에. 비슷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학교가. 제가 뭐 무슨 작전할 때 최루탄 캡사이신 쏴라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던데 절대 안 된다. 최루탄은요 정말 맵습니다. 그리고요 지나가는 한남동 시내를 지나가는 버스 타는 시민들, 택시 타는 시민들, 출근하는 시민들, 퇴근하는 시민들이 그 최루탄 다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왜 이 작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최루탄을 맞아? 그리고 80년대 독재의 산물이고 유산입니다. 그게 최루탄이잖아요. 이젠 끝났어요. 더 이상 그 누구를 상대로도 최루탄, 캡사이신 이런 거 공격용 무기 쓰면 안 됩니다. 살수차, 물대포 또 나와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작전은 잘할 수 있다. 경찰을 저는 믿고. 근데 백골단이 국회에 왜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김민전 의원도 백골단을 알 거라고 봐요. 알죠. 84학번이고 그래요. 자기도 알 거예요. 그 청카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무한테나 욕하고 정말. 사람들 잡아갔던 그 백골단. 그리고요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91년 강경대 명지대생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에 의해서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강경대 열사를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어디서 백골단 운운하고 그리고 거기 와 있는 친구들이 반공청년단이에요. 반공청년단. 반공이라는 얘기도 해방 전국에서 정말 우리가 그 정치 깡패들
그리고 그 민간인 학살에 동원됐던 이게 다 반공청년단 뭐 4.3. 그렇습니다. 4.3 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하이바드 아니 이 뭐지 헬멧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헬멧. 이 헬멧 같은 거 그 무슨 공사장에서 쓰는 헬멧을 쓰고 나왔는데 당시 백골단은 그런 헬멧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무슨 걸 하고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84학번 되는 그 김민전 의원이 얘들아 백골단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추악한 역사이고 이런 거를 되살려서는 안 되고 민주사회에선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되는 단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부안해동 해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페이스북으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 철회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그분은요 국회의원답게 본회의장에서 그만 주무시고 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구구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뭐 요새 응원봉 시위에 무슨 중국인들이 온다. 아니 칭화대 잠바 입고 갔다고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칭화대 다니는 한국 학생들 많습니다. 네. 예? 칭화대가 뭐 IT, 예, 좋은 공대, 예,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네. 예, 서열이 저 국제사회에서 서열이 높은 대학입니다. 서울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서울대보다 좋아요. 예. 높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니 그분이 교수예요, 교수, 정치학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십니까? 저는 그 선배 세대로서도 응당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리고 이 잘 모르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무소불위하게 끌어다가 쓰는 것은 정말 저는 정말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답답하고 좀 창피해요. 반공 어디서 청년단, 백골 이런 거를 역사의식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용어를 씁니까? 최근에 초등학생들도 엄마들이 정말? 전부 논술학원 보내면서 네. 역사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그게 잘 교육이 안 됐나라는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백골단을 얘기를 합니까? 백골단, 전투경찰 이런 것들은 군사, 전두환 독재의 망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살아오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 뭐 농담으로 백골단이 나왔으니 화염병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다 사라진 용어들이고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되는 독재의 망령이다. 박물관에 딱 못질해서 넣고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되는 단어들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깨어나십시오. 자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